거기 보면 업종별 사업장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업종별 사업장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 이 사업장을 이 납세지 이 사업장을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다. 애매한 것들을.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광업 보세요. 광업 밑줄 옆에 광업사무소 소재지 밑줄.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광업사무소예요. 그런데 요 기준으로 해서 요쪽 관할이 A세무소고 요쪽 관할이 B세무소. 알죠? 그러면 여기 출근해서 그죠? 갱도 그죠? 들어가죠?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그죠? 얘는 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또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죠? 이 경도가. 그죠? 광업은 요 캐내는 게 매출이죠. 생산. 그죠?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게 제품입니다. 그럼 어디가 관할 세무서야? 어디가 관할 세무서느냐? 여기가 관할 세무서. 그럼 뭐 비세무서죠.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광업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어디야? 여기. 이거는 비세무소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조 밑줄. 그 옆에 밑줄 보세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밑줄 완성 동그라미. 자, 이거는 뭐가 헷갈리느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자, 여기가 1공장. 자, 여기가 2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그런데 여기는 관할이 A세무소고 여기는 관할이 B세무소예요. 그래가지고 1공장에서 반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공장에 와서 완제품이 되는 거죠. 그죠? 1공장에서는 반제품이 만들어지는데 2공장에 와서 완제품이 됩니다. 어디냐? 여기. B세무소가 관할 세무소가 됩니다. B세무소가 관할 세무소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최종 제품 완성 장소. 그런데 이건 안 돼. 여기서 완제품이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에 와서 포장을 한다. 이러면은 여기가 관할 세무소. 최종 제품 완성 장소거든요. 포장은 안 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밑줄. 그 옆에 법인 밑줄, 개인 밑줄. 법인은 등기부상의 소재지 밑줄.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 밑줄. 이런 보통 건설업들은 법인들입니다. 보통 건설업들은 법인들인데 법인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짓는데 그죠? 아파트든 건물을 짓는데 현대건설 그죠? 또는 삼성건설, 코롱건설 여러 가지 건설회사 있죠. 건설회사들은 대부분이 법인이죠. 자, 한국에만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저 외국 가서도 건물 지어주죠. 저 중동 가서도 건물 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뭐다? 어디가 사업장이냐? 본사가 등기부상의 소재지. 그게 본점이죠. 본사. 대부분이 서울이겠죠. 그죠?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그이가 사업장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 건설업자들은 뭐냐면은
그럼 개인 건설업자들은 주로 어떤 업자들이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 그럼 동네 건설업자 전화하죠. 아저씨 여기에 보일러 고장이 났는데요. 그러면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곡괭이 들고 리아카 끌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디? 이러고 막 깨주고, 그죠? 싹 고치가지고 마무리하고 돈 받고 리어카에 끌고 집에 가죠. 짜서 보면은 거기서 자기 집이야. 그런 데가 개인 건설업자. 자, 그런 데를 뭐라고 부르냐? 그 집, 거기를 업무 총괄 장소로. 자,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 여기를 사업장이다. 그 사업장 소재지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자, 밑줄 끊으세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밑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울산에 건물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울산 관할 세무서 있죠. 거기다가 신고 납부. 부산에 건물이 한 채 있다. 부산에 그 건물 등기부상의 소재지 그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마산에 건물이 한 채 있다. 마산에 있는 그 건물의 소재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건물이 있으면 임대인한테 임대하면은 부가세 받죠? 매출세입니다. 매출세. 관할 세무서.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그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무인 자동 판매기 밑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 옆에 밑줄 보세요. 업무 총괄 장소 밑줄.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달콤입니다. 달콤. 자, 여기가 자판기 사무소야. 자판기 직원들이 아침 되면 출근하죠. 아침에 출근합니다. 출근을 해서 자, 재료하고 싶고 한 사람은 저 북부로 가고 자기가 가나라는 거. 한 사람은 동부로 가고 한 사람은 언양으로 가고 그죠? 이렇게 막 가죠. 또 한 사람은 중부로 가고 이렇게. 그러면은 요 관할 세무서 뭐냐? 여기. 여기 요 사무소 있죠? 요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여기가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 다른 건 됐고요. 또 넘어갑니다. 예, 160페이지. 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직매장 설명합니다. 자, 직매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공간 있죠. 공간에다가 공간을 하고 있다. 제조. 자, 예를 들어서 남성복, 알죠? 남성복 뭐 정장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공단에서. 그래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공급을 하는데 다른 데 파는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도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그래서 저 삼산동 있죠? 삼산동에다가 매장을 하나 차렸어. 매장을 직접 차렸다고 직매장이거든요. 직접 차렸다 해서 직매장. 그렇죠? 매장을 직접 차렸다. 직매장.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죠? 양보를 공급합니다. 직매장. 그럼 이거 사업자 등록 해야 됩니다. 알죠? 관할 세무서에 주소도 다르죠. 주소도. 직매장은 사업장이야.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거. 이거는 사업장. 여기를 직매장이에요. 나중에 또 직매장 나옵니다. 그 다음 하치장 있죠? 하치장은 뭐냐? 매장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아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인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치장, 여러분 하치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하치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쓰레기 하치장. 그죠?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뭐 하는 곳이죠? 쓰레기 판매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쓰레기 보관하는 곳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다 묻어버려. 이게 쓰레기 하치장이죠. 자, 항만 쪽에 가면은, 그죠? 부산이나 요 울산에도 있죠. 항만 쪽에 가면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데 가면 컨테이너 하치장 있죠. 컨테이너 하치장. 컨테이너 판매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컨테이너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 보관하는 곳을 하치장이랍니다.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임시사업장. 자, 임시사업장은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저기 해운대 백스코 가봤습니까? 해운대 백스코. 해운대 백스코 이런 데 가면은 전시장이죠. 백스코가. 전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무슨 박람회 이런 거 하죠. 그러면은 부스가 수백 개의 부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죠? 수백 개의 부스가 설치가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각 중소기업들 업체들이 와서 자기 물건들을 진열해 놓죠. 진열해 놓고 여기 사람들이 서 있고 그죠? 물건 진열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면 어떻게 막 자기 상품들을 어떻게 선전하는 거죠. 팔기도 하고 그죠? 팔기도 하고 그죠? 여기가 임시사업장. 그럼 저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냐?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 이거 좀 있으면 철거하죠. 예, 좀 있으면 철거하죠. 그죠? 그럼 사업자 등록해야 돼? 아니죠. 저런 애들을 이런 것들을 임시사업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얘들이 사업장이냐 아니냐 요거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매장은 사업장 맞고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죠.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 자, 그 밑에 보면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되어 있죠. 총괄납부 밑줄 쫙. 그 밑에 사업자 단위 과세라 되어 있죠. 밑줄. 그래가지고 필기하세요. 여기 글자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한 방에 총괄납부 사업장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한 방에 계산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회사가 울산에 회사가 하나가 있고 A사, 부산에 B사 있고 아산에 우리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울산에서 이번에 부가세를 자, 10,000원 납부해야 돼요. 부산에서 자, 20,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마산에서는 환급이야. 환급 5,000원. 마이너스 5,000원. 환급 5,000원. 그러면 부가세 신고는 원칙은 신고 납부를 각각의 신고 납부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A사는 울산에서 신고 납부, B사는 부산에서 신고 납부, C사는 마산에서 신고 납부 이게 원칙이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총괄 납부.
자, 우리 회사가 총괄납부 신청합니다. 총괄납부. 그러면 제대로냐? 신고는 각각이 합니다. 납부를 한데 뭐라고? 그럼 편해져. 왜? 볼까요? 원칙대로 하면은 만원 납부, 2만원 납부, 5천원 환급 신청하죠. 그래가지고 5천원을 환급 받는 3개월 뒤에 환급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총괄납부 신청해버리면 이래 됩니다. 쌩쌩쳐 얼마? 25,000원, 25,000원 납부하고 땡 하는. 이게 편하죠. 어차피 같은 회사. 그죠? 여기 바로 총괄납부제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납부야, 납부. 납부를 총괄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납부를 총괄한다. 자, 신고는 한다. 그렇죠? 신고는 한다. 납부를 한데 모른다. 그럼 어디로 모르느냐? 어디로 아무 때나 모르면 돼. 요때 자, 법인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기업일 수도 있는데 법인기업은 본점 또는 지점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기업일 때는 주사무소. 법인은 본점해도 되고 지점해도 돼. 총괄납부 장소를. 그런데 그러니까 울산해도 되고 부산해도 되고 마산해도 된다. 근데 개인기업은 주사무소가 뭐냐? 사장님 출근하는 거. 뭐 어디 출근하는데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총괄납부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랍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 과세사업자, 총괄납부 과세사업자는 신고는 하고 납부만 총괄.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신고 납부를 총괄해줍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신고 납부를 총괄해줍니다. 이따 보면 알겠죠? 여기 특히 얘가 잘 나오는 거죠. 총괄납부. 왜? 이거는 신고는 하거든. 그래서 이래 나오죠. 총괄납부 과세사업자는 신고와 납부를 총괄한다. 땡. 틀린 말입니다. 납부만 총괄. 신고는 각각 하는 거야.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신고 납부 모두 총괄입니다. 예를 들어서 B사하고 C사는 세금계산서도 발급 안 해. 누가 발급해 주느냐? 주사무소. 요거는 뭐냐?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법인일 경우는 본점만 됩니다. 요거는 지점 안 돼. 개인기업은 주사무소. 개인기업은 주사무소. D사를 새로 설립합니다. D사를. 그럼 D사를 새로 설립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업자 등록해야 되죠. 당연히 등록해야 돼. 사업자 등록해야 돼. 이거 사업자 등록해야 돼. 그럼 등록 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A사가 다 해줘. 그래서 원래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안 하고 누가 해준다? A사가 해줘. 필기해 놓으세요. 이 내용들이 그게 160페이지와 16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